자바 프로그래밍 기초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부모님한테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도 떠오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외모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상속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 프로그래밍에서의 상속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속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전거를 예제로 들면 자전거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로드 자전거나 산악 자전거, 아니면 2인용 자전거, 여러 가지 자전거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특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페달 회전수라든지 기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건 자전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각각의 자전거별로는 또 다른 특성이 가지고 있죠.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드롭 핸들, 그 밑으로 잡는 핸들을 포함하고 있고, 산악 자전거 같은 경우는 체인 고리가 추가되어 있어서 낮은 기어를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로드 자전거나 아니면 산악 자전거에 이 공통되는 기어나 속도, 분당 페달 회전수를 추가하지 않고 부모한테 상속받은 그 값 그대로 사용하고, 내가 필요한 기능만 추가할 경우 프로그래밍이 정말 간단해지겠죠. 그럴 때 상속을 사용을 합니다. 상속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만약 원하는 코드가 포함된 기존 클래스가 존재를 할 경우, 이 기존 클래스를 상속을 받으면 이 기존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던 필드와 메소드를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에서 작성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른 클래스에서 파생된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 또는 파생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부르고, 하위 클래스에서 파생된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슈퍼 클래스가 없는 오브젝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클래스에는 하나의 슈퍼 클래스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개의 부모 클래스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슈퍼 클래스가 없는 경우는 모든 클래스는 암묵적으로 오브젝트의 하위 클래스라고 아시면 됩니다. 하위 클래스는 그 슈퍼 클래스의 모든 멤버를 상속을 받습니다. 생성자는 멤버가 아니므로 하위 클래스에서 상속되지 않지만 슈퍼 클래스의 상성자는 하위 클래스에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하이 클래스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이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의 퍼블릭, 프로텍티드 멤버를 상속을 받습니다. 필드는 상속받은 필드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슈퍼 클래스에 없는 필드를 새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메소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슈퍼 클래스에 존재하는 메소드를 하이 클래스에서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 클래스에 존재하는 스태틱 메소드를 하이 클래스에서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클래스에 없는 새 메소드를 선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하이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그 생성자를 호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하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선언 방법은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자식 클래스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익스텐즈라는 키워드 후에 그 상속받을 부모 클래스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중괄호 해서 이 안에 내용이 구현이 됩니다.
밑에 예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상속을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고 또 조부모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하나의 클래스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클래스에서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속을 받았고 이 부모 클래스는 조부모한테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부모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멤버나 메소드에 접근을 하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 우측 그림과 같이 부모 클래스는 조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클래스 상속을 선언을 할 경우 자식 클래스에서 이 조부모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랜드 페어런트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헤어라는 그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하고 프린트 그랜드 페어런트 밸류라는 메소드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페어런트 클래스에서 그랜드 페어런트를 상속을 받아서 이 페어런트 클래스 내부에 핸즈라는 멤버 변수와 프린트 페어런트 밸류라는 메소드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 child라는 클래스에서 이 페어런트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이 child라는 그 생성된 객체에서 이 아래 그림과 같이 그랜드 페어런트 밸류의 그랜드 이 부모 조부모의 그 메소드에도 접근을 할 수 있고 여기서와 같이 이 멤버 변수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부모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도 접근이 가능하고 부모의 그 메소드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메소드 오버라이딩 말고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그 한번 배워봤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드로우라는 메소드 오버로딩 돼서 표현된 걸 예제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드로우라는 그 메소드는 인수, 개수별로 아니면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개의 드로우가 선언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했는데 여기서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무엇이냐? 이것은 상속 관계에 있는 부모 클래스에서 이미 정의된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같은 이 매개 변수나 이름 그 타입과 같은 시그니처를 갖는 메소드로 다시 재정의하는 것을 메소드 오버라이딩 한다고 합니다. 그 메소드 오버라이딩에는 인스턴스, 정적, 인터페이스 메소드 오버라이딩 이렇게 세 개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인스턴스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위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소드를 이름, 매개 변수의 수, 유형으로 동일하게 재정의합니다. 이렇게 재정의를 통해서 상속을 받은 후 하이 클래스의 메소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컴파일러에게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골뱅이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예제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페어런트라는 그 상속받는 child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여기서 그랜드 페어런트 밸류와 프린트 페어런트 밸류를 통해서 그 그랜드 페어런트와 그 페어런트의 메소드에 접근을 했습니다. 옆 밑에서는 그 프린트 페어런트 밸류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오버라이딩해서 여기에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이 보이죠? 이렇게 오버라이딩 한 후에 안에 그 문장 child라는 프린트 문을 써가지고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위와 같은 똑같은 프린트 문을 수행을 했을 경우
아까와 결과와는 다르게 페어런트의 그 프린트 페어런트 밸류의 값이 찍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오버라이드한 이 결과값이 찍히게 됩니다. 다음 정적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와 동일하게 스태틱 메소드를 생성할 경우 하이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숨깁니다. 이렇게만 보면 인스턴스 메소드 오버라이딩하고 비슷한데 이 정적 메소드와 인스턴스 메소드 오버라이드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스턴스 메소드는 하이 클래스의 메소드가 불려지고 정적 메소드는 둘 중 어디에서 호출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집니다. 이 예제에서 스태틱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그랜드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페어런트 클래스 안에 프린트 스태틱 밸류의 메소드를 가진 이름을 가진 스태틱 메소드를 생성을 하고 그 안에 프린트문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페어런트를 상속받는 차일드 클래스를 생성한 후에 프린트 스태틱 밸류를 재정의 오버라이딩해서 이렇게 재정의해 주었습니다. 그 후 child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parent라는 객체를 생성을 한 후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을 해보고 밑에서는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인스턴스 메소드와 그 스태틱 메소드의 오버라이딩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child의 그 print parent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고 parent의 그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했을 경우 여기에서 재정의한 child의 값이 인스턴스 메소드에서는 호출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static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한 거는 child에서 그 print static value를 콜했을 때와 parent에서 이 static value를 콜했을 때 이렇게 다른 결과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 메소드 오버라이딩과 스태틱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그 어디서 호출되느냐 아니면 스태틱이냐 인스턴스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값을 보여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소드와 추상 메소드는 인스턴스 메소드처럼 상속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와 디폴트 메소드의 이름이 같은 경우 인스턴스 메소드가 선택됩니다. 여기 예제에서 살펴보면 바이스크를 상속받는 마운틴 바이크에서 identify myself라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운틴 바이크 인터페이스에도 똑같이 identify myself라는 디폴트 메소드가 존재하고 로드바이크 인터페이스에도 똑같은 이름의 디폴트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그 후 마운틴 바이크를 상속받고 그리고 마운틴 바이크 인터페이스와 로드바이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메소드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여기에서 identify myself라는 클래스 메소드 명이 동일한 세 개의 메소드 명이 존재를 하는데 이럴 경우 이 인터페이스 메소드 테스트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identify myself를 콜했을 경우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여기 결과값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인스턴스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아까와는 다른 예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이크 인터페이스라는 인터페이스에서 identify myself라는 디폴트 메소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그 mbike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해서 디폴트 identify myself라는 그 디폴트 메소드도 생성을 하고 또 rbike에서도 이 바이크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해서 이렇게 identify myself라는 디폴트 메소드를 생성했습니다.
그럴 경우 이 M바이크와 R바이크 두 개를 구현하는 이 인터페이스 메소드 테스트 2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경우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 모두 같은 이름의 디폴트 메소드가 존재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오류에서 보듯이 이 디폴트 아니 identify myself라는 메소드가 중복됐다는 그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이럴 경우 우리가 그 슈퍼 타입의 메소드를 명시적으로 오버라이딩 해서 써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 슈퍼라는 키워드가 사용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rbike.super.identify myself 그러니까 이 identify myself는 이 rbike 인터페이스에 있는 디폴트 메소드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위에와 같이 mbike.super.identify myself를 통해서 mbike에 있는 이 디폴트 메소드를 호출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줘야 합니다. 이 앞에 슈퍼 키워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라는 키워드는 하위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와 같은 필드명이 존재할 경우 슈퍼 클래스의 필드가 숨겨지는데 이렇게 숨겨진 슈퍼 클래스 필드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이런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에 접근도 가능하고 생성자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제에서 살펴보면 바이스클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로드바이크와 마운틴바이크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 후 바이스클에 구현이 되어 있는 프린트 스테이트라는 메소드를 여기서 각각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그 후 우리가 바이스클에 있는 프린트 스테이트라는 그 메소드에 접근을 할 경우 이렇게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성자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이스클이라는 생성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마운틴 바이크 생성자 안에서 이렇게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바로 이 바이스클의 생성자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속과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